오늘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높은 연봉, 좋은 직책, 넓은 집, 비싼 차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마치 장부를 기록하듯 관리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7번 도와줬는데 이 친구는 나를 한 번밖에 안 도와줬어.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것도 도와주지 않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친구를 위해 100가지를 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그 친구를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친구가 반드시 저의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밤중에도 달려와 주는 친구,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시죠?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진정한 의미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돌아온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주고받기의 점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 이유이자 언젠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서로를 돕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르마의 본질입니다. 구글의 전 최고 인사 책임자 라즐로 복이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는 인간관계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에 기반하죠.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수익도 없고 제품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한게임과 무한게임의 차이입니다. 1986년 제임스 카스 박사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유한게임은 참가자가 정해져 있고 규칙이 고정되어 있으며 목표가 명확합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가 대표적인 예시죠. 경기는 시작과 끝이 있고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런 유한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무한게임입니다. 무한게임에서는 규칙이 계속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참가자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며 유일한 목표는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예시들을 보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파산했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무시하다가 몰락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우리는 항상 1일차 데이원라고 생각한다는 철학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리더들이 무한게임인 인생에서 유한게임의 규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등이 되자, 경쟁자를 이기자 라고 말하죠. 하지만 무슨 기준으로, 어떤 시간 프레임에서 그렇게 되겠다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무한게임에서 유한게임의 사고방식을 적용할 때 3가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신뢰의 하락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직원들, 고객들, 파트너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했죠. 둘째, 협력의 감소입니다. 모든 것을 승패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보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초기 기업들은 서로 정보와 인재를 공유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송과 인재 빼가기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혁신의 둔화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IBM의 전성기를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IBM 제품을 선택했다고 해고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PC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안주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무한게임의 관점을 가진 리더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그는 아이팟이 잘 팔리고 있을 때 과감하게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자신의 제품과 경쟁하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거죠. 많은 이사회 멤버들이 반대했지만 잡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한 게임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유한한 성공도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를 보세요. 이 회사는 지구를 살리자라는 무한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요하지 않은 옷은 사지 마세요라는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고를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진정성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한 게임에서의 성취가 시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기별 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 선거 주기, 모든 것이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죠. 문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일주일 만에 배우고 어떤 아이는 한 달이 걸립니다. 모든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과정을 신뢰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마약과 비슷한 수준의 쾌감을 줍니다. 1년 전에 달성한 목표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승리를 추구하게 되죠. 마치 도박꾼이 계속해서 더 큰 베팅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 즉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숫자는 진정한 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워크를 보세요. 한때 4,7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무한 게임의 관점을 가진 기업들은 다릅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분기별 실적 발표도 하지 않고 주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만 집중하죠. 결과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50년간 시장 수익률의 2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생각합니다. 30살까지 집을 사야 해. 35살까지 과장은 되어야 해. 40살 전에 아이가 둘은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인생이 체크리스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30살에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J.K. 롤링은 30대 중반까지 실업 상태였죠. 레이 크록은 52살에 맥도날드를 시작했고 할란드 샌더스는 65살에 KFC를 창업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신념의 정의입니다. 신념이란 우리가 누가 팀원인지 모르더라도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유한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친구들,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 존 도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돈을 벌고 싶다고요? 무슨 목적으로? 승진하고 싶다고요? 무슨 목적으로? 은퇴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피해가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빌 앤더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보건과 교육 문제 해결에 나섰을 때부터입니다.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가 만든 변화가 진정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오늘 나는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10년 후에도 이 선택이 의미가 있을까를 자문해보세요.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관계나 신뢰를 희생하지 마세요. 셋째,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기여하세요. 자원봉사든 멘토링이든 작은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때로는 앞서 나가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